이랬던 성경책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낡은 성경책을 커버를 분리해 주세요. 웹텍스 위에다가 성경책을 대고 살짝 옆으로 움직인 다음 착착 넘겨서 그려주고 자로 잘라주십니다. 센치를 재어서 해도 좋습니다.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푸에블로 올모라는 가죽입니다. 여기에다가 무늬가 가장 예쁜, 그리고 상처가 없는 쪽을 골라서 재단을 했습니다. 두께는 3cm, 그리고 앞면을 3등분하는 덮개형이기 때문에 앞을 4.5 정도로 했고요. 재단된 웹텍스 위로 1cm 간격을 두고 가죽을 잘라줍니다. 방한자를 이용하면 재단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덮개형이기 때문에 책등과 그리고 앞면, 옆면, 그리고 1.5를 더해서 저는 11cm를 종이보다 더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덮개형이기 때문에 책 날개가 3개가 되는데요. 4cm로 3개의 가죽을 잘랐습니다. 길이는 따로 재지 않고 가죽을 대고 그어주었습니다. 자, 0.5를 남기고 책을 자연스럽게 덮이게 한 다음 위치를 은펜으로 표시해주고 덮개형도 어디 지점이 여기가 포개질 수 있는지 가죽 두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번 확인하고요. 스프링 도트가 달릴 부분은 아래에서 4cm, 위에서 4cm, 그리고 옆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1.5 정도로 했습니다. 책 날개가 붙을 부분 표시해주고요.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레이저 각인할 부분을 중앙 지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들을 제거해 주고 보강 작업을 시작할 텐데요. 지금 보이는 것은 세양사라는 것입니다. 오래 사용하여도 책을 단단하게 붙잡아줄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터콘 본드보다는 저는 스타 본드를 이 작업할 땐 주로 사용하고, 그 전에 안쪽에 보강할 것이 있다면 본드로 이렇게 채워주어서 말린 후 붙여주면 갑툭같이 보강이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분리된 경우는 양쪽에 한 번씩 발라서 말린 후 붙여주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보강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책에 본드를 발라주는데요. 본드는 C자로 그어주면서 얇게 발라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책등 쪽도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첫 면을 신문지에다가 펼쳐서 하면 훨씬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세양사를 붙여보겠습니다. 본드를 위에 다시 한 번 더 발라주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넘겨가면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당겨주면서 본드칠을 해줍니다. 자, 이제는 웹텍스 보강제를 본드로 발라줄 건데요. 화면처럼 C자를 그리면서 본드가 균일하게 발리도록, 얇게 발리도록 해주면 됩니다. 본드가 너무 많이 발라질 경우는 책이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단면을 또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대망의 각인 작업입니다. 저는 다자 레이저 각인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아크릴형을 제작해서 중간에 각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블로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 다자의 레이저기는 이렇게 먼저 한글 문서 작업을 한 다음에 이미지화 시켜서 작업하고요. 이렇게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정중앙인지 계속적으로 1mm, 2mm까지 확인을 계속하고 작업을 합니다. 작은 각인이지만 한 3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드가 다 말랐다면 책등은 옆쪽과 아래쪽을 조금 더 잘라줍니다. 그리고 책의 모서리 부분에서 0.34 정도 띄워서 앞면과 뒷면을 붙이고 중간면도 붙여줍니다. 롤러로 꼭꼭 문질러주고요. 손보다는 확실히 접착력이 뛰어나니까 꼭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 책을 자를 때 제가 사용해 보니까 옆면을 조금만 더 잘랐을 때 붙였을 때 들뜸이 없고 성경책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특징이 있었어요. 모서리 부분도 4번 잘라주시고요. 이것은 부직포입니다. 제가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했고요. 넓이는 한 2cm 정도인 것 같아요. 모서리를 붙여줍니다. 자, 이제는 성경책과 가죽을 합체해 줄 건데요. 저는 먼저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인터콘 본드를 책이 붙여질 곳에 전면적으로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책 날개가 붙을 부분도 본딩 해주시면 되고요. 성경책 모든 겉면에도 인터콘 본드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튼튼한 성경책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시죠? 자, 요것은 작은 헤라인데요. 인터콘 본드는 이렇게 작은 면을 바를 땐 저는 작은 미니 헤라를 사용해요. 한 반 정도 본드를 짜고 그 남은 부분들을 다시 채워갈 때 묽은 본드의 성질을 이용해서 모든 면을 다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얀색이지만 마르면 투명해집니다. 자, 책 날개 부분에 가죽을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사이즈를 잘 재서 붙여줘야지 나중에 책도 잘 마무리가 되고요. 방금은 스프링 도트의 숫눈 부분을 작업하고 왔어요. 붙이기 전에 작업을 해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모서리를 라운드 칼로 이렇게 둥글려 줍니다. 이것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작업을 하고 난 뒤에 확연히 달라지는데요. 예전에는 칼로 일일이 다 잘랐다면 지금은 라운드 칼로 쉽게 해결합니다. 이번엔 디바이더입니다. 디바이더는 바느질 선을 이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인데요. 기계로 바느질을 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새들 스티치를 하기 때문이에요. 목타로 모든 부분을 뚫었습니다. 이제는 바느질 할 차례예요. 실을 바느질 할 부분에 길이를 딱 한 번 재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의 3배 실을 재어주고 마지막 한 뼘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실은 동일하게 3군데 필요하기 때문에 3번 잘라주시면 실 3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실 끼우기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일부러 영상을 조금 천천히 했습니다. 바늘귀에 먼저 실을 끼우고 이 실을 3번 관통합니다. 한 0.5cm 간격으로. 그리고 긴 실을 당기고 짧은 실을 당기면 실이 양쪽으로 고정이 되는데요. 실 하나에 바늘 2개로 하는 새들 스티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새들 스티치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한번 가서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개의 바늘을 쭉 당겨서 똑같은 실기를 만들어주고 뒤에 있는 실을 앞으로, 이제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뒤로 간 실을 왼쪽 아래로 당겨주면서 뒤에 있는 실을 앞으로 넣어주면 바늘땀이 굉장히 예쁜 사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선으로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요. 굉장히 바느질이 잘 된 예시예요. 기계로 하는 바느질보다 손으로 하는 바느질이 굉장히 튼튼하고 가죽으로 리폼을 하는 만큼 굉장히 오래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실은 비니모 MBT라는 일본에서 수입한 가죽공예 전용 실이고요. 이 실은 나일론으로 된 성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는 라이터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니모 MBT 5호 그리고 바늘은 존 제임스 4호 바늘을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라이터로 찢어서 꾹 눌러주시면 완성입니다. 남은 실은 잘라주시고요. 또 중간 부분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바느질 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스티치 하는 데만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다 해놓고 사용하다 보면 바늘땀이 굉장히 예쁘고 그만큼 시간을 들인 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줍니다. 이제는 붙여줘야 되는데요. 본드와 본드는 붙기 때문에 A4 용지를 뒤에 딱 대고 쑥 넣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딱 붙이지 않고 쓱 밀어준 다음에 위치를 다 잡은 후에 꼭꼭 눌러주면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접착하면서 더 딱 달라붙고 견고해지더라고요. 자, 이제 스프링 도트 위치를 확인한 다음 저는 마지막에 답니다. 꾹꾹 눌러보고 두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